인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아주 상투적인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공부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험은 반복입니다. 반복. 누가 한 번이나 더 보는가. 그게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거예요. 나 기본서 이거 한 번 봤다. 축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한 번 봐서는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그러니까는 저는 욕심이 이 기본서 10번 보는 거예요. 10번. 10번 보는 건데, 근데 어떻게 10번 보냐면, 저하고 오늘 수업을 한 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1, 2월 수업 들었다 그러면 1순환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복습했다 그러면 2순환이라고.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5번 들었다. 5순환. 그럼 5번 돈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복습을 5번 했다 그러면 10번 보는 거죠. 10번. 그렇게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물어봐요. 합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수업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번 보신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10번까지 봤다는 분은 없어요. 한 8번 정도 봤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8번 보는 게 아니라 제 수업을 한 번 들었으면 한 번이야. 그 다음 복습했으면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8번 들으신 분은, 8번 보신 분은 그러면 스스로 이거를 3번밖에 안 봤다는 소리야. 저한테 수업 5번 들었으면 의미하셨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 수업을 한다. 그 다음에요. 한 번 듣고는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면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리인가 느껴보시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첫 번째 했던 것은 여러분이 저하고 11월, 12월 과정에 안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배웠던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안 배웠던 것하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하고 느껴보시라고요. 두 번째 시간은 훨씬 더 부드럽게 갈 거야.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어리랑 부리지 마시라고, 어리랑. 그렇지? 어느 분들은 그래요. 어리랑 부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수님 때문에 합격했어요? 뭘 나 때문에 합격해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합격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왜 그렇게 되냐면 반복을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축적돼 간다고. 축적. 그러면 이제 합격하니까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10개월 남았어요. 10개월. 그러니까 10개월 남았으니까 계속 반복한다. 근데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해버리면 그럼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정리한다? 여러분들 부동산학 결혼 완벽하게 정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완벽하게 정리 안 되거든요. 선생 그럼 난 민법을 완벽하게 정리하다.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하기 쉽다? 그러면 한 과목만 100점이야. 그럼 부동산학 결혼 100점도 못 맞출 뿐더러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스트레스 받죠? 민법 공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축 불합격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수업에 빠지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저는 이 시험이 부동산학 결혼이 80점 맞는 시험이라면 저는 여기서 수업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80점 맞을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제가 50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10점 하시라고. 10점. 그러니까 학원 다닐 때 10점만 공부하시면 합격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녀들이 엄마 몇 점 맞으면 합격이야. 그럼 60점 맞으면 합격 그만하지 마. 떨어지고 나면 뭐냐 이거 이렇게 된다고. 소위 말해서 쪽팔리게 되는 거야.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엄마 몇 점이면 합격이야. 엄마는 95점 이상 맞아 합격이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무슨 말 되시죠? 엄마는 60점이면 합격이야. 너 빨리 공부해.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건데 근데 이제 가끔씩은 제가 좀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럴 때라고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오늘 질문해야 돼요. 오늘. 그럼 내일 모레 질문했다.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질문할 거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질문해야 되는데 이걸 5월 달에 질문한다. 그럼 제가 짜증스러워. 너 뭐하니 도대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미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시라고. 그때. 근데 가끔씩 제가 질문하는데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짜증을 안 내도록 대대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짜증스러운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그 팀장님이 바쁘다 그러면 그 옆에 눈치를 먹고 사는 친구 있었죠? 아까 눈치를 먹고 사는 제가 연부장이라 그러는데 근데 미디어 총괄 부장님이야. 우리 학원의 미디어 총괄 부장님. 그 친구한테도 물어봐도, 그분에도 물어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부동산학 결혼 거의 80점에 가깝게, 올해처럼 어려웠는데, 작년처럼 어려웠는데 거의 80점에 가깝게 합격했으니까, 부동산학 결혼. 특별하게 공부한 거 없어요. 그 친구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요. 물론 젊음이 하나의 무기는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면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안 된다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되셨죠? 그다음에 와서 하나만 알고 가면 된다. 저를 볼 때마다 하나씩만 알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40개는 알고 간다. 그럼 40개 중에서 무조건 30개 이상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자, 됐습니까? 예, 그래요. 그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나왔네요.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요. 이거 풀자 맞습니까? 그러구나. 이건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것이 풀린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의무적으로 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이 여기 90%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칠판에다가 계산 문제 풀 때 예를 들 때 여기 있는 예를 그대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서 얼마요? 5만 원인가요? 5만 원이랍니다. 5만 원. 5만 원이니까 이걸 사서 그냥 책상에 펴두시고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만.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이렇게 놨대요. 여기 앞에다가 필기 대신 집중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필기 대신 집중을 선택했다. 그런데 우리 학원은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 학원이 더 멋지다. 그렇게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 이제요 8주 동안 여러분하고 이 부동산의 결혼 이 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 못하고 이거는 1, 2월 과정, 3, 4월 과정을 끝났을 때 전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는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한번. 그럼 1년에 2번 정도 공부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경기 변동 파트를 제가 매 순환마다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짜증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매 순환마다 하겠지만 그러나 쉬운 부분은 1, 2월 과정 하지 않았다. 그러면 3, 4월 과정 하는 거고 그다음에 1, 2월 과정 했다. 그러면 3, 4월 과정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탄력적으로. 무슨 말 되셨죠? 자, 그래요.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할 겁니다. 자, 책을 몇 페이지 피냐면 22쪽을 펴보세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소위 말해서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부동산학은 총 8개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에서도 이제 또 몇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은 몇 개로 나눠지냐면 약 4개로 나눠집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 부동산학의 체계라는 게 나와요. 22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체계라고 나왔습니까? 네, 체계라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이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이 1, 2월 과정에 11월, 12월 기초입문 과정에서 하고 공부했던 거예요. 자,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하신 분 네 번째는 뭐가 나오던가요? 그렇죠. 부동산의 특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4개의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무슨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 부동산학 결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개념에서 한 문제 출제하고 분류에서 한 문제 출제하고 특성에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 갈 거예요. 부동산 특성까지. 그다음에 또 관심사를 말 안 했는데 제가 수업은 거의 2시에 끝납니다. 수업은 거의 2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 결혼을 1시 반에 끝냈다. 8주 동안 1시 반에 끝낸 것하고 2시에 끝낸 거하고는 그러면 4시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4시간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2시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한다. 그럼 1시 반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대답하시고 그러면 1시 반에 끝날 수 있으니까 대답을 잘 해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 이 부분은 제가 출제한다 말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냐면 이 부동산학의 체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을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학의 모든 책은 부동산학의 체계 이 부분부터 시작해요. 이 부분 시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이 부분부터 출제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럼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언제부터? 17회 때부터. 그런데 17회 때부터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17회 때부터 해서 올해까지면 거의 한 14년 동안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14년 동안 한 7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지 않기로 하고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하셨죠? 그럼 왜 출제하지 않기로 하고 출제했냐면 학문이라는 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씩 출제합니다.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은 출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부터 볼 건데요. 부동산학의 체계는 매우 추상적인 말로 구성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사항을 공부할 건데
그러면 1월 과정에서 169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1월 과정에서는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한 4개 정도나 5개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3, 4월 과정에서 하고 5, 6월 과정에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3, 4월 과정에서는 이 부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미하셨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를 가볼 건데 약 7가지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체계는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도대체 부동산학에 무엇을 배우는가, 부동산학이 무엇인가,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요, 22쪽 가면 부동산학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학의 의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의의라고 나오면서 그 바로 밑에 박스가 하나 나왔습니까? 그 박스가 우리 시험에서 곧잘 나오는 겁니다. 박스가. 자, 그 밑으로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1번 부동산학의 정의, 그러면서 가로 열고 학자들의 견해 나왔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지금부터 개념 정의할 건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부동산학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이 나는 부동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개념 정의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전부 다 출제했어요. 전부 다 출제했는데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운다. 왜 그러냐면 틀린 말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1번에 양가로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학이다. 이게 김영진 교수가 말한 거라고요. 근데 이 지문을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김영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학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말한다고. 지금 제가 언급했던 게 우리 시험에서 4번이가 등장한다고요. 근데 이걸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 밑에 보면 이창석 교수, 조주영 교수, 안정훈 교수 나오죠. 이분들이 견해 전부 다 출제했는데 틀린 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우지 않는다, 우리는.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거기 4분의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번 김영진 교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버지 지나서. 근데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도입했다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박사 1호라고. 1호. 그래서 이분을 존중을 한 거야. 나머지 밑에 3분들은 다 이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견해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나머지 분들의 견해는 2, 3, 4는 지문에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부동산학이 뭔가를 설명해 볼 건데 김영진 교수가 했던 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봅니다. 자, 부동산학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개념,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의 의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번 OX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O일까 X일까? O처럼 느껴집니다. X입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대표한 게 뭡니까? 토지죠. 그러면 토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입니까? 아니죠. 토지를 연구하는 학문은 지질학입니다. 지질학.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초창기 시험에 나왔던 거야.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니 똥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의미하셨죠? 네, 그러면 부동산학이 뭔가를 지금부터 개념 정의하는데 김영진 교수가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인데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저희 공부하고 있는 여기도 부동산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인간이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중개행위를 하잖아요. 중개행위. 그럼 감정평가사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행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들은 주택관리사가 인간이잖아요. 그럼 주택관리사들은 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태어나서 죽는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돼. 우리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놈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 인간을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느냐면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넓은 평수에서 아파트 살고 싶죠. 땅도 많이 가지고 싶죠. 근데 부동산은 토지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부정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이 있어요. 저도 서울로부터 지금 우리가 여기가 있는 이 지점으로부터 검단으로부터 약 350km 지점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땅. 그 땅이
수도권으로 온다면 자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성.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성들. 그럼 이런 특성들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제약을 가는 거야. 제약.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는 주어진 부동산을,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5천만 인구는 우리 한반도라는 주어진 그 한반도에서도 허리가 잘리고 그 주어진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주 적은 토지 내에서 우리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해야 돼요. 그 잘한단 말을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능률화 시킨다고 그래. 그럼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키자. 그럼 능률화 시키는데요. 여러분 봐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데 야, 너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해야 돼요. 학원도 보내려면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또 사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능률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요.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능률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리. 능률화의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능률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원리가 필요하고 그 원리를 만들어냈다면 가서 실무적으로 써먹어야 돼요. 그것을 응용기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그 부동산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야. 응용기술. 이 응용기술을 만들어내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것을 능률화시킨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능률화가 안 되니까 이론적 측면에서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가 만들어졌으면 실무적으로 써먹어야 된다. 그것을 응용기술이라고 그래. 이걸 개척하는 학문이다. 개척하는 학문인데 그런데 부동산학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법학, 공학 여러 학문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라고 김영준 교수란 분이 개념 정의했습니다. 지금 이 지문이 김영준 교수가 말한 부동산학의 개념이 한 5번 정도 우리 시험에 지문이 나왔던 겁니다. 의미하셨죠? 그럼 이 지문 나오는데 틀린 말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냥 그런가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동산학은 부동산 그 자체, 토지 자체, 건물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건데, 근데 이 원리가 이론이거든요. 이론이라고. 이론. 그다음에 이론을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이론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가서 써먹어야 돼. 그럼 이론을 써먹는다가 뭡니까? 실무. 그러니까 응용 기술의 실무입니다. 실무. 그럼 부동산학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하고 뭐? 이론하고 실무로 구성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 한 2번 정도 등장했던 게요. 이론을 만들 때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학성 이렇게 쓰는 거야. 과학성. 그다음에 실무는 기술성입니다. 기술,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거, 이 지문 자체가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 원리와 응용 기술로 구성되는데 이론을 측면을 보면 과학성이, 실무를 보면 무슨 성이? 기술성이 요구된다. 자, 이걸 기억하시는 거야. 의미 되셨습니까? 예, 그래. 자, 질문.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되는데 부동산학을 이론 측면에서만 본다면 기술성이 요구되고 부동산학을 실무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성이 요구된다. OX, X 되셨죠? 자, 끝났어. 자, 이제요.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준 교수가 개념 정의한 거야. 여기서 이제 알고 가야 될 게, 그러면 부동산학의 성격을 물어봐요. 부동산학의 성격이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성격이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 이용하는 것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활동입니까?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활동.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인데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합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능률화를 부동산 활동의 목표,
또는 목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표, 목적. 선생님 빨간 걸로 쓴 거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성은 없습니다. 그냥 빨간 걸로 써졌을 뿐입니다. 의미하셨죠? 자, 그게 부동산학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성격.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매우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해요. 자,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부동산학의 체계 공부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의 체계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오진 않는다. 여기 봐요. 개념, 분류, 특성은 매년 시험에 출제해요. 그런데 부동산학의 체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하고 3, 4월 과정까지 해서, 5, 6월달 과정까지 해서 이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제가 7가지를 제시할게요. 7가지. 그 7가지에서 거의 시험에 나오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7가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걘 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7가지만. 자, 그런데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성격. 이게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은 23쪽에 나왔어요. 23쪽에 부동산학의 성격 나오면서 부동산학은 종합각이다, 응용각이다, 사회각이다, 구체적 경험각이다, 규범각이 나왔죠. 그 밑에 설명 나오죠. 싸그리 무시하고 부동산학은 그 성격이요. 여기 나왔네요. 종합 응용각인데 여기서 2개 나왔어요. 부동산학은 종합각이다, 응용각이다. 2개 나왔죠.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자연각이냐 사회각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각은 자연각이 있고 사회각이 있는데 자연각은 자연의 질서를 연구하는 거야. 왜 겨울 되면 눈이 오지? 왜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지? 이렇게 자연 질서를 연구해서 자연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학은 우주 질서,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활동을 한다. 여기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부동산학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 사고 파는 거.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가? 왜 우리나라는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게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활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까?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겁니까?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사회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봐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첫 번째 종합각이다. 두 번째 응용각이다. 응용각이란 말은 여러 학문이 짬뽕됐다는 소리야. 종합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응용은 짬뽕됐다는 소리라고요. 그럼 종합이란 말은 부동산학은 경제학하고 경영하고 회계하고 법학 등이 여러 가지 학문이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응용은 짬뽕됐다는 소리야. 그럼 2가지 성격 나왔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사회과학이다. 그러면 3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 들어온 게 1970년도입니다. 그러면 1970년대 이전에 1960년대, 1950년대는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그 경험들이 축적된 겁니다. 그래서 경험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부동산학을 규범각이라고 그래. 규범각이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이야. 규범이란 말은 우리가 인간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을 규범이라고 그래요. 사회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도덕도 있고 법도 있고 이런 거죠. 이것을 규범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왜 규범각이라 하냐면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성격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규범각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부동산학의 성격이 중요한 말인데 첫 번째는 부동산학은 무슨 각입니까? 사회각이다. 종합각이다. 응용각이다. 경험각이다. 규범각이다. 이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운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반대께 중요해요. 반대께. 그러면 사회과학의 반대가 뭡니까?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이거든요. 그럼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를 물어봐요. 그럼 무슨 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죠.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다? X다. 그다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라고 했죠. 그럼 응용과학의 반대가 순수과학이거든요. 순수과학.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의미하셨죠? 자, 다시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제가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학은 응용각이다, 종합각이다, 규범각이다, 사회각이다, 그 다음에 경험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학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부동산학은 자연각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제 4가지를 제시해요. 4가지. 뭘 제시하냐면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입니까? 구체적 학문입니까? 구체적 학문이야. 그래서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니라고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이지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가상적인 학문이다. 아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따면 추순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은 5가지 성격을 갖는데 그걸 외울 필요 없고 부동산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하지. 자, 그러면 23쪽 가볼래요? 23쪽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래서 5가지 제시했는데 그 밑에 설명 나오죠? 싸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오른쪽에 보면 23쪽에 사이드에요. 핵심 나와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5가지 나왔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가 중요한 말이다. 자, 여러분들 다 풀린다에 부동산에게 추순자가 아니라고 써놨죠? 그러면 됐어요. 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나는 또 쓰고 싶어. 그럼 써. 자, 됐어. 자, 그러면 기출지문 넘어가지 말고 23쪽에 기출지문 갑니다. 기출지문.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OX, O. 자, 제 생각은 26회 때인가 27회 때인가 이게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 밑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OX, O.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볼 겁니다. 넘어갔더니 뭐라고 나냐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 3대 측면, 2대 측면 나왔죠. 그 뭐 3대 측면, 2대 측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사항을 뭘 배우냐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배웁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 말은 부동산은 3가지 측면이 있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무슨 활동할 겁니까? 아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활동할 건지 아는데 무슨 활동을 할 거냐고. 그렇지, 중개활동. 자, 중개활동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개하면 중개활동이라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면 평가활동이라 하고,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면 관리활동이라 하고, 컨설팅도 있고 상담도 있고 쭉쭉쭉 있다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중개활동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개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럼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중개할 때 매수 의뢰인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는 사람에게 설명할 거라고요.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3가지 사항을 설명하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법률적 사항을 설명하는 거야.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다, 전용 주거지다 이런 걸 설명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권은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적 관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 이 토지의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 이걸 설명하겠죠. 그걸 경제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건물의 높이, 건물의 구조, 건물의 층수, 건물의 연면적, 그다음에 토지의 면적 같은 걸 설명하죠. 그것을 기술적 측면 또는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들어보셨죠? 이거는 기초인문과정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보니까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러잖아요. 이거 들어보니까 그러네 들었네 그랬잖아요. 이걸 3대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3가지 측면으로 귀결된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 3가지를 3대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 법률적 측면은 뭐가 있고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법경기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태가 없다고요. 어떤 토지를 보고 있을 때 어떤 건물을 보고 있을 때 그 토지의 용도 지역, 그 토지의 소유권자, 그 토지의 가격,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형태가 없다고 해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무형적 측면. 그런데 면적, 높이, 층수, 구조 이런 것은 눈에 보이죠. 형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래서 2대 측면, 3대 측면 나온 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법경기로 보면 3대 측면이고 근데 유형적, 무형적 그러면 2대 측면이고 되셨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에게 3대 측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세 가지를 3대 측면이라고 하고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무형이고 기술적이 나오면 유형이다. 그럼 이걸 뭘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볼 때 언제나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부동산은 전부 다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그것만 하시면 돼. 여러분이 부동산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결국은 몇 가지 생각이다? 세 가지 생각이다. 그걸 부동산에게 3대 측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미 시작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측면을 뭐라 하냐면 복합 측면 그래요. 복합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짬뽕됐다는 소리고 복합의 반대가 뭐가 되냐면 개별이 되는 개별. 그러니까 복합하고 개별이 다른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3대 측면, 법경기 세 개를 묶으면 뭐라 한다? 복합. 그럼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하고? 개별. 이렇게.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시험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그러면 유형으로 묶었는지 무형으로 묶였는지 유형으로 묶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시험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 나왔다. 기술적 나왔다. 그러면 유형인가 무형인가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3대 측면이 무슨 말인가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의미하셨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최근에 2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제가요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활동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개발을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개발 활동을 하는데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합니까?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측면. 그럼 이 토지를 내가 개발한다. 토지를 개발한단 말은 토지에다가 뭔가 해보겠다는 소리야. 자, 이렇게 야산이었어요. 야산. 그럼 야산만 보고 있으면 개발하는 게 아니죠. 그럼 개발한단 말은 이 야산을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서 거기다 건물 같은 거 짓겠다. 이런 게 개발이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죠. 그럼 개발하려면 어느 경우에 개발하냐면 돈 되면 개발해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몇 가지 측면에 이루어집니까? 세 가지. 부동산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 법률적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기술적 타당성이 있느냐. 즉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의미하셨죠?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자, 주택관리사 이분들은 관리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관리도 몇 가지 측면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를 가면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6회 시험으로 갑니다. 26회 때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의 관리로 이루어진다. OX? O. 되셨죠? 이게 부동산에게 3대 측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대 측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대 측면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하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이루어진다. 되셨죠? 이게 3대 측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책 24쪽에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나오죠. 접근 방법은 이번 순환에 공부하지 않아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26쪽에 부동산에게 지도 인연 나왔죠. 역시 이번 순환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8쪽 가봐요. 28쪽 가면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과 부동산의 연구 분야 나왔죠. 자, 그거 할 겁니다. 자, 칠판 봅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 그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다. OX.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를 말한다. OX. X. 그건 뭘 연구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활동. 그래요?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입니다. 활동과 현상이야. 자, 26회 때 시험으로 갑니다.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OX, O. 그러면 현상이 무슨 말이고 활동이 무슨 말인가 이제 나올 건데요. 현상이 무슨 말인가는 절대 시험에 나오잖아요. 우리 책을 보면 그러면 28쪽에 하단부에 핵심 그래서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 왼쪽은 부동산 현상, 오른쪽은 부동산 활동 이렇게 비교해놨죠. 그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왼쪽에 있는 부동산 현상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핵심 아닙니다. 핵심 아니고 그냥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현상은 뭔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현상이라고 그래. 자, 봐요.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부동산 현상인데? 경기 변동 현상, 집가구 현상, 투기적 현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부동산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학을 배울 때 경기 변동 현상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적 현상도 공부해야 되고, 집가구 현상도 공부해야 되고, 이게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부동산학의 공부 대상이야, 공부 대상. 여러분이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좀 더 거창하게 부동산학을 연구한다고요. 그럼 연구 대상은 뭐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인데, 그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게 투기적 현상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현상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거 다 무시.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손에 장을 찢는다.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중에서 부동산 활동이 있죠. 이 활동은 단독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만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을 공부합니다. 부동산 활동. 그럼 부동산 활동이 뭔데?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뭐가 부동산 활동입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 그럼 개념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의 주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뭡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 자, 부동산 활동 여기 봐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그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 여기다가 인간 쓴다고. 그럼 시험에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가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안 나오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고 와야 될 게, 우리요, 좀 있으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안 배우고 이제 5, 6월달 과정에서 배울 건데, 이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속성은 뭐래요? 빨리 이룬 것은 속성입니까? 속성은 무슨 뜻입니까? 빨리 하는 게 속성반이잖아요. 속성반. 그 속성입니까? 속성은 속에 있는 성질입니다. 속에 있는 성질. 여러분이 절 겉모습만 보면 속에 있는 성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속에 본질적인 성질, 본질적인 가치, 그래서 속성이라고 한다고. 저의 본질적인 가치 여러분 잘 모른다고요. 저의 속에 있는 성질은 아주 불덩이 같습니다. 포항 난폭입니다.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매우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런 거 속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성질들, 이것을 속성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속성이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부동산 활동에서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공부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부동산학을 전부 다 공부하고 나면 부동산 속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된다고. 스스로 이해된다고. 지금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그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학원에 와서 바보 됐어, 바보. 학원에서 부동산이 물건이야. 뭐가 물건이야? 부동산하고 동산이 물건이요. 바보. 미안합니다. 정초부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 저 물건 봐라. 그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 속에 있는 것은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 중 하나가 대물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대물 활동. 대물 활동입니다. 자, 금단의 1번지 토지를 여러분과 제가 사고 팔아요. 제가 금단 1번지 토지 주인입니다. 소유자라고요. 여러분에게 팔았습니다. 그것은 매매 활동이죠. 그것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매매 활동은 제가 코끼리에게 토지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인간끼리 사고 파는 거죠. 그럼 인간끼리 하고 있으면 무슨 활동?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대인 활동이다. 자, 22회 때 시험으로 가볼까요? 22회 때 이렇게 냈다고.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인물 활동이고 대인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냈다고요. 의미가 있습니까? X.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부동산 활동은 무슨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측면이 이루어지니까 복합 개념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복합 개념이 이렇게 나온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 이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주체는 뭐다? 인간이다. 근데 이 주체를 또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가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다음에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공적 주체라고 그래요. 공적 주체. 공적 주체. 자,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할 수 있죠? 사적 주체입니다. 선생님, 나는 부동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아파트 팔아버려 그냥. 그게 부동산 활동이야. 사적 주체 활동이라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공적 주체하고 사적 주체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사적 주체는 민간, 공적 주체는 관,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이걸 제3섹터, 제3부분, 제3섹터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3섹터가. 자, 그러면 공적 주체도 1섹터인가 2섹터인가 해줘야 되잖아요. 제3섹터가 나왔으니까 공적 주체가 제1섹터입니다. 사적 주체는 제2섹터야. 이렇게. 26회 때 시험으로 가볼 겁니다. 26회 때 시험에서 뭐라고 출제했냐면 이렇게 출제했어요. 자, 여기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개발이라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한 개발, 사적 주체한 개발, 제3섹터한 개발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요. 이렇게 있어요. 26회 때 공적 주체한 개발은 제2섹터의 개발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26회 때 시험에 다음 중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어. 틀린 거 고르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공적 주체한 개발은 제2섹터한 개발로서 그렇게 냈습니다. 그게 1번 지문이야. 그럼 1번이 틀렸죠? 나머지 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의미 되셨습니까? 자, 이걸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뭘까? 객체. 부동산 활동을 뭘 대상으로 하냐 말이지. 객체가 대상이야. 그럼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자, 네 번째가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이렇게 나오고 속성. 자, 그거 하기 전에요. 속성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이렇게 세 개 나누는데 이걸 좀 더 다른 각도에 나누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부분 또는 부문 그래요. 부동산 활동의 부문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국가가 있습니다. 이걸 공적 부분이라고 해요. 공적 부분 또는 정부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리지. 자, 두 번째, 민간이 할 수 있죠. 민간 부분, 사적 부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다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협회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전문가죠. 감정평가사도 전문가죠.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즉 전문가 협회가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것을 전문협회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협회 활동은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면 그러면 사전교육 받잖아요. 그래서 사전교육 받고 그다음에는 중개사협회에서 중개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 이것을 전문협회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문협회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부동산 활동의 부분은 몇 가지 나눈다? 세 가지 나눈다. 세 가지.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공적 주체 국가가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겠습니까? 공익을 추구하겠습니까? 공익. 민간,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사익을. 자, 전문협회는 뭘 추구할까? 자, 전문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의미 되셨죠? 자, 이제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 자, 여기 보시라고요. 자,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을 일반적 이념이라고 해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자, 일반적 이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 가치가 첫 번째가요. 효율성입니다. 부동산학은 주어진 부동산,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5천만이 살아가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효율성이 첫 번째 이념이요. 두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골고루 잘 살아보자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법성입니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부동산 활동의 이념입니다. 이 부동산 활동의 이념을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야. 접목시키는데 그러면 민간 부동산 활동의 부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민간만 본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추구하겠습니까? 효율성. 그게 우리 시험에서 3번이나 나왔습니다. 다시요. 부동산 활동의 부분은 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 부분 중에서 부동산 활동을 민간 부분만 본다면 그럼 부동산 활동은 뭘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대상. 연구 대상이 끝나고 나면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이제 분야가 나와. 분야가. 자, 혹시 강의 노트 가지신 분들은 몇 페이지로 왔습니까? 2페이지로 왔죠. 2페이지. 2페이지로. 자, 2페이지 잠깐 보고 갈 건데요. 2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상단에 기출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기출을 보자고요. 부동산 활동을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 뭘 중요시한다? 효율성이 중시된다.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의미 되셨습니까? 자, 그래요. 제가 수업 시간 것은 지금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앞에 원장님도 말씀드리고 무슨 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55분인데 좀 더 할 거야. 5분까지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나와. 연구 분야. 여기는 뭘 배웠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나왔죠. 연구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성은 지금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두 가지 있잖아.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대인물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자, 부동산학의 책에서 이제 5번째 뭘 배우냐면 책에서는요. 5번째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입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연구 분야는 잘 나오지 않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5번째가 연구 분야. 여기까지 하고 쉴 테니까 인상 좀 펴세요. 자, 연구 분야. 4번이 뭔가요? 자, 우리 배웠던 거 4번이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는 같은 말이야. 그럼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을 뭘 연구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연구 분야도 뭘 연구합니까?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근데 이제 연구 분야는 두 개로 나눠져요. 왜 두 개로 나눠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 그랬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로 구성된다 했잖아. 그래서 부동산학은 연구 분야가 두 개로 나눈 거야. 이론 분야하고 실무 분야 이렇게 두 개 나눠져요. 물론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나눠진다.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론 분야를 뭐라고 하냐면 기초 분야라고 그래요. 기초 분야. 그다음에 실무 분야는 두 개로 다시 나눠지는 거야.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가 있어요. 뭔가 설명을 듣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죠. 왜요? 추상적이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하면 가슴에 와닿는 거야. 근데 이건 추상적이니까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추상적인 것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고.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동산 학과를 가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라고. 자,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이 기초 분야가 뭐가 있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결정 분야는 이 결정 앞에가 뭐가 생겼다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 결정 분야 그래요. 그럼 부동산하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연구 분야는 이론하고 실무인데 그 실무에는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가 있다. 그럼 결정 분야는 뭔가 결정하는 분야야.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라고요. 할까 말까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죠. 이 부동산 투자할까 말까. 그럼 우리 투자론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미 다 했잖아요. 기초인문과정에서. 그러니까 연구 분야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뭘 연구합니까? 그런데 투자론 연구합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투자론은 뭔가 할까 말까 결정하는 분야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 분야 한다고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은행 가서 내가 돈 빌릴까 말까? 1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사는데 내 돈은 5억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투자. 그다음에 5억을 빌릴까 말까 고민하는 게 금융이야. 금융. 그래서 금융이 나오죠.
이 토지 내가 사서 개발할까 말까 의사 결정해야 되겠죠. 어느 경우에 개발합니까? 돈 되면 개발하죠. 그래서 여기 개발 나오는 거죠. 개발.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의 이용구 분야 중에서 투자, 금융, 개발은 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요. 이걸 결정 분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미하셨죠? 그래서 투금개가 결정 분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투금개를 결정 분야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견해도 있어요. 정책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추가합니다. 정책은 국가가 하는 거야. 그러면 금단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금단을 투기 억제 구역으로 지정할까 말까 이렇게 국가가 뭔가 정책을 펼까 말까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 정책도 결정 분야에 속하는 거야. 네, 여기 세 가지는 투자, 금융, 개발은 확실하게 결정 분야고 정책을 결정 분야에 집어넣는 견해도 있다. 의미하셨죠? 그럼 이제 정책까지 포함한다면 투금개정이 되는 거야. 투금개정이 부동산학의 이용구 분야 중에서 무슨 분야다? 결정 분야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아니면 전부 다 어디로 보면 된다? 결정 지원 분야라고 보면 된다. 그럼 결정 지원 분야는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야야. 자, 봐요. 이 부동산 내가 개발할까 말까 고민스러워요. 이거 사서 개발하면 과연 돈이 될 것인가 고민스럽죠. 이때 감정평가사가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해 줍니다. 감정평가사가 야, 이건 내가 감정평가해 봤더니 개발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된다고 본다. 그래서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감정평가는 그러면 투자하거나 개발하거나 이거 할 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감정평가가 지원 분야죠. 감정평가. 그 다음에 중개. 여러분이 아닌 중개. 중개는 투자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그때 중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상담, 컨설팅, 뭐 자문, 응? 그다음에 뭐 관리, 뭐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했더니 권리하자가 있다.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줄 수 있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지원 분야. 그럼 결정 지원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데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운다. 뭔만 애운다? 결정 분야만 애운다. 결정 분야는 투, 금, 개, 정.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기입니다. 부동산학의 체계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 공부 안 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공부하지 않았고 부동산학의 이제 이념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를 공부하지 않았냐면 자, 다 공부했는데 제가 그냥 건너뛰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24쪽 하단부에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나왔죠. 자, 그 부분 공부 안 했고 그 다음에요. 자, 26쪽으로 봐요. 26쪽으로 오면 4번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일반적 이념 방향 나왔죠. 자, 이 부분 공부하지 않았죠. 이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쪽도 했고, 자, 29쪽 했습니다. 29쪽 했고, 29쪽에 상단에 연구 분야 나왔죠. 연구 분야는 뭔만 기억하시면 돼요? 투, 금, 개, 정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원칙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31쪽 가볼래요? 31쪽 갔더니 부동산 활동의 속성 나왔죠. 자, 그거는 중요하지만 아직 공부하지 않았다. 의미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30페이지 갑니다. 30페이지에 기출예제라고 26회 때 나온 거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볼 겁니다.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안 배운 게 있어요. 자, 1번. 가학을 순수가학과 응용가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가학에 속한다. OX? O. 자, 부동산학의 성격이 나오면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OX? O. 됐습니까? 자,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이걸 공부하지 않았죠. 이걸 접근 방법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 그럼 다른 말로 복합. 그럼 종합 복합이 나오면 법경기 나와야 되죠. 그럼 그 지문은 배우지 않았지만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아까 봤죠? OX? O. 자, 5번이 틀렸던 겁니다. 5번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5번이 틀린 겁니다. 일반 원칙 중에서요. 거기 안정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26회 때 출제했던 문제를 풀어봤죠? 그러니까 출제하지 않기로 했는데 출제하고 있다는 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 확률도 매우 높다는 거 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 개념 갑니다. 되셨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